반갑습니다, 여러분. 더 체험수학의 체험쌤이에요. 자, 이번 강의는요,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경우의 수가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.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사건을 우리가 관찰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가지수, 요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 사건이라는 게 또 뭔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, 일상생활에서 사건이란 용어를 정말 많이 쓰죠. 그러나 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 얘기하는 사건이라는 말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통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결과물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말을 합치면요,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어 볼 수 있는 결과가 몇 가지냐, 이게 바로 경우의 수의 진짜 뜻이다 이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예시를 볼게요. 주사위를 하나 던질 겁니다.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?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한 겁니까?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실험을 한 거죠.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결과물은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경우가 있나요? 3하고 6이라는 결과물이 있는 거죠. 그럼 그때 그 결과가 몇 개? 하나, 둘, 두 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두 개라는, 두 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 3이라는 것과 6이라는 값은 사실 경우의 수에서는 그렇게 크게 결국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값은 아니에요.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결과 값이 몇 개, 그 가지수가 우리의 목표지 3, 6이라는 값은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오케이. 자,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럼 이러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고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,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. 먼저 첫 번째는요, 사건 두 개가 일어날 건데, 하나는 사건 A가 있고 하나는 사건 B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때 국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. 사건 A 또는 사건 B, 아니면 사건 A 이거나 사건 B 라는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예를 들어서 일단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M가지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사건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가지라고 가정을 해보죠. 이때 우리는 두 사건에 대하여 이 자 또는 이거나 라는 표현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. 무슨 말입니까 이거?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뜻이죠. 둘 다 일어나도 괜찮은 거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사건은 각각을 뭐하자? 더하자라는 계산 법칙으로 M 더하기 N 가지가 된다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. 그래서 자, 뭐 예를 들어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죠.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. 백날 설명해봐야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빠르죠. 자, 주사위 하나를 던지겠습니다. 똑같이. 그때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? 라고 요렇게 질문한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일단 첫 번째 3의 배수라는 사건으로 우리가 먼저 계산해 봅니다. 그럼 당연히 3의 배수는 뭐 있어요? 3하고 6 몇 가지입니까? 두 가지가 있죠. 그리고 5의 배수라는 사건을 또 따로 봅니다. 몇 가지가 있습니까? 5라는 결과물 하나, 즉 한 가지만 있다 이겁니다.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또는 한 가지의 합으로서 몇 가지구나? 세 가지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간단하죠, 그죠?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상황은요,
자,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떤 표현이냐? 바로 사건 A, 그리고 라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뭐뭐와 함께 혹은 뭐뭐 하고 나서, 자, 요런 표현이 여러 연결되어지는 두 개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.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일단 먼저 m가지라고 똑같이 가정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가지 또 이렇게 세팅하고 갑니다.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주는 방법을 따릅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. 자, 주사위를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요. 이때 첫 번째 주사위에서는 2의 배수가 나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는 뭐 할까요? 두 번째 주사위는 6의 약수라고 한번 해볼까요? 자, 요렇게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. 그러면 일단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표현인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. 지금 보니까 두 개의 사건이 첫 번째 주사위는 2의 배수가 그리고라는 요 표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. 그쵸?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주사위 6의 약수가 나왔다 이거죠. 그죠? 그럼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예요? 2의 배수는 2, 4, 6이라는 세 가지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6의 약수는 1, 2, 3, 6이라는 네 가지의 결과물 요렇게 우리가 각각 얻어낼 수 있죠. 이때 이 둘을 곱해지면 전체 경우의 수 12가지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. 참고로 이 둘을 곱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연산할 수 있다는 거죠. 처음에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에서 뭐가 나와요? 1, 2, 3, 6 하고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얻어냈는데 그 네 가지가 다시 한번 또 앞주사위가 4일 때 또 1, 2, 3, 6 뒤에 주사위가 6일 때도 1, 2, 3, 6이라는 동일한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어지는 개수다 해서 네 가지가 세 번, 즉 곱하기의 연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자, 요 국어적인 표현 어떤 두 가지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만 해 주실 수 있으면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 규칙으로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드릴까요? 막상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좀 해보시면요 분명히 이런 경우가 막 발생합니다. 와, 다 풀었는데 답이 아니에요.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아이고 뭐야 하나 빼먹었어. 혹은 막 다 적어봤더니 또 어떤 경우가 나와요? 앞에 적었던 거 또 적었어. 자, 뒤죽박죽 적다 보면 분명히 빠짐이 생기거나 중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빠짐 없이 그리고 중복 없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 말이 경우의 수의 세계에서는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빠짐없이 중복 없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려면 좀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까요? 스킬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통 적을 때 이제 순서상의 표기법으로 적어주면 깔끔하게 보기가 우리가 쉽겠죠.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지치기 나뭇가지 모양의 형태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불리는 모양이 있습니다. 여기 앞에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표기했던 모양 있죠? 자, 조금 이쁘진 않지만 요런 걸 우리가 수형도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 혹은 작은 값에서 큰 숫자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법.
해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인 용어로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작은 숫자에서 이제 큰 숫자대로 이렇게 진행한다 이거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표기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정리하고요. 문제 풀면서 각각의 경우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해보세요.